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비스에서 음악 임용 강사를 하고 있는 다이애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임용시험의 결과, 그러니까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가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6개월 전에는 TO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공고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조차를 모르고 옆에 친구가 야 공고 떴대, 몇 명 떴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스케줄이 가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시험, 1차 필기시험 과 관련된 거, 2차 시험과 관련된 건데요. 1차 필기시험이야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것도 간략하게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2차 시험에 정보가 적은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본 사람이 적으니까. 1차는 다 볼 수 있죠. 1차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는 거기에서 1.5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사실 정보, 이게 정말 알짜 정보고 귀한 정보인데 여러분들 가이드북에 모두 쏟아냈어요. 그 가이드북 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정말 알짠 정보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2차 실기시험에서는 실기시험 지역별 실기 과목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공모, 이게 알짜죠. 기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몇 년도에 무슨 곡이 나왔더라가 쫙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양과 국악 파트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층면접 수업 지도안 수업 실현과 관련된 거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 수업 실현이나 뭐 수업 지도안 우리가 교직실습 가서 많이 해서 저거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면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배점 같은 것들 안내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이애나 2020년도 1년 커리큘럼 안내. 정말 중요한 거죠. 선생님, 내가 그냥 가서 공부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더라도 도대체 저 학교에서는 무슨 커리큘럼으로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강좌 소개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프린트보다도요, 거의 교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거의 교재로 나가는 상태로 될 거고요. 그래서 교재 소개와 활용법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용시험 개괄 절차 및 공고 안내라고 하는 여러분들 거 첫 페이지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건데요. 먼저 사전 예고는 뭐예요? 시험 6개월 전에 하더라. 그러니까 보통은 5월 정도, 5월이나 6월 이 정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어때요? 지역별 TO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TO가 이 정도쯤에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계획에 대한 거가 10월에 그래서 확정 TO,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가 이제 가 TO겠죠. 그래서 대략적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뭐 2~3명씩 이렇게 늘어난 지역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1명 정도씩 아직까지 줄은 지역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늘려져서 1~2명씩 늘어서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정 TO가 나는 것은 10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정보가 이제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위탁 사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점수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TO는 이제 공립만이 아니라 이제 제법 물론 사립에서도 투명하게 한때는 투명하게 했는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TO에 대한 것도 사립 TO에 대한 것도 꼭 같이 좀 챙겨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공립에서는 요구하는 어떤 실기 과목들이라는 게 정해
정해져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실용음악을 했는데 내가 뭐 베이스 기타를 했는데 이 베이스 기타는 잘 가르칠 수 있고 피아노도 잘 칠 수 있는데 내가 민요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어떤 전형에 맞춰서 또 사립들을 준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 사립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자체에서 티오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 이 티오라는 것이 이제 공립 티오 말고 이런 사립 전형의 티오까지 모두 함께 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소 공고도 이제 이 10월 달에 모두 해주고요. 지원 현황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 거의 이제 일주일 동안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4일간 동안 이제 지원을 하면 이제 대수율이 올라가겠죠. 거의 안 올라가다가 막판에 확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요. 눈치 작전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를 써야 될 것인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쓰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지역은 본인이 마음속에 정했던 데에 그대로 쓰는 게 좋고요. 이제 이때는 서버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3일차 안을 제가 이제 쓰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4일간 동안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4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경쟁률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쟁률이라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실제 이제 그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몇 명이 와서 시험 보느냐보다도. 그래서 이 경쟁률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1차 합격자 발표가 1월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31일에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보통은 1월 달에 1월 초에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이때 이제 합격 이제 컷선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2차 시험 계획,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맘때쯤인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가 발표를 했었으니까 이맘때쯤에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들어가서 실기 공목이 어떻게 지금 안내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올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요 파트에서 우리가 보통 장구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가이드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판소리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민요 범창에서 가로치고 소리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구 없이 북이 있으면 북 연주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 해마다 조금씩 지역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동일하게 가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가나? 그러나 조금씩 바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챙겨서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보시고 소문으로만 그렇대. 자기 눈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이때는 꼭 그걸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제 2월 달에 1월 중순경부터 해서 2차 시험이 약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필기시험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필기시험은 이제 시험을 쳐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9시부터 시작하는 교육학이 지금 한 문제 나오지만은 사실 이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영역, 뭐 철학, 공학, 심리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거르지 말고요. 선생님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육학이라는 것도 꼼꼼하게요. 전 영역을 다 챙겨보셔야 돼요. 요즘에 뭐 어떤 영역은 나오더라, 어떤 영역은 안 나오더라 해서 거를 게 아니고요. 전 범위를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거는 탄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 A, B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전공 A하고 B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내용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 2교시, 3교시 모두 90분씩인데 이 기입형이라는 거는 그냥 글자 단어로 기입하는 거예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건데 걔가 2점씩 해가지고 사고박이 하면 8점이겠죠.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문장 한 3-4문장으로 서술을 해주는 건데요. 문항이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문항이 한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안에 물어보는 거가 3가지, 4가지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배점이 4점씩에서 4, 8에 32점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B형에서 기입형 이 두 문항도 아까 말처럼
단어로 써서 해서 4점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서술형 해서 36점, 40점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지금 전공만 해가지고 23문항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한 문항당 3개, 4개 정도씩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문항은 23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쏟아내는 것은 한 6, 70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공 B형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문항들은 교육과정, 교육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음악교육은 국악, 서양음악 같은 거, 화성화,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근데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반이라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리코더 같은 거는 개론서, 악기론 같은 데도 있기는 있지만 뭐 리코더에 관련된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로지 교과서에서만 또 소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히나 교과서에서 요번에 말하는 대로 반주 코드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어떤 재즈 반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교과서에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2차 시험에 대한 거 한번 안내해 봐볼게요. 2차 시험 제가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 음악은 이제 별도 출제 범위 내용을 참조하세요 라고 하고 실기가 30점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해가지고 다른 교과는 지금 15점씩인데 우리는 이제 실기 과목이기 때문에 10점이고 수업 시연이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업 지도안도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예요. 이게 왜 그래? 그럼 왜 없어진 겁니까? 수업 지도안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업 지도안은 수업을 잘하기 위한 스크립트예요. 근데 막 이렇게 빽빽하게 뭔가를 쓰는데 온 정신이 되다 보면은 어때요? 수업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이게 지도안에서 얽매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지도안은 갈수록 좀 없어지는 추세여서요. 수업 실현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배치는요. 지도안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10점, 그 다음에 실현은 20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나서 나눔이라고 해서 선생님 수업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왜 이 수업이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수업하고 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수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철저한 어떤 훈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교과작성 심층 면접 해가지고 이 부분 봐보세요. 40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보통 시책하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나오는 이제 학교 상황, 문제 상황은 오히려 더 잘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학교를 또 다녀보셨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만들어 가시는데 시책 같은 것을 혹은 지금의 어떤 교육의 어떤 트렌드들 있잖아요. 교육 정책들, 뭐 고교학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거를 갖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거예요? 자율학기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을 해보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내가 현직에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 내 교과에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공부가 좀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기 과목의 안내는요, 표로 좀 작성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주범죄, 피아노, 가창 이거 다 하는 거가 아니고요. 지금 지역마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되는 거는 요 지역은 XXX. 그래서 내가 강점인 데는 여기에서는 요거 보내.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내가 한번 파고 들어볼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표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응용범창 이제 용어가 우리가 또 이 임용에서의 그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범창이 뭐냐, 응용범창이 뭐야? 라고 할 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선율만 나오고 코드가 없이, 그러니까 코드를 만드라는 거죠.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코드를 만드는 거가 좀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선율을 가락을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응용범창에 지금 서울에서 코드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코드가 제시되지 않아요 라는 말인데, 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코드가 있게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악보에. 그래서 경기도가 한때는 이제 피아노 전공자들이 좀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반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드 반주로 코드까지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번에 경기도를 쓰셨던 분들이 전공이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피아노과가 좀 많이 몰렸다고 한다면 또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요, 뭐 충북 같은 경우는 가곡만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가곡 응용 범창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라고 써져 있는 건 중학교 책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음악 책도 중학교 교과서가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좀 덜 하고 싶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면 음악에 있는 거 모두 다 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거 모두 다 해야 된대, 소문으로만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건 내가 볼 지역은 고등학교 보지도 않은데 그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학교에만 강원도는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제시가 되고, 때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음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나오다.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창작범창이라고 나왔잖아요. 초경곡이 나오는 거예요. 가사까지 다 붙여져서. 그래서 정말 처음 본 악곡을 반주를 하면서, 왜 우리 그 교회 반주자들이 모르는 곡 그냥 도착해도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울산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실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울산보다 이제 부산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1차 컷이 부산이 이제 훨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점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그래도 있어서 이거 지금 처음이지만 이게 더 빨리 잡을 수 있겠다. 내가 공부하는 거는 정말 죽도록 싫은데 피아노 치고 하면서 하는 건 내가 좀 피아노 스킬도 늘는 것 같고 이게 더 재밌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강에 대한 숙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 설명을 뮤지서커스에서 지금 제공을 해 주셨어요. 저보다도 사실은 실기 과목에서는 거기는 데이터 분석을 워낙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요. 개별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인 거고, 그러면 나는 과정이 몇 달이나 얼마나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잘하게 해주세요, 저 합격하게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테스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것을 1대1로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이드북에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알짜 정보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여기에 모두 실치는 못했어요. 모두 실치는 못했는데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가곡도 기출이 되고 뮤지컬도 기출이 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뮤지컬 반주 같은 거. 그 다음에 오페라도 기출이 되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이제 가곡, 예전에는 이제 정반주였던 형태로 해서 가곡이 이제 위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곡이 위주였는데 뮤지컬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뮤지컬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연표를 잘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거, 가장 말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가곡,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뮤지컬 반주라든지 이런 걸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지금 연도별로 보았을 때.
이거는 뭐 우리 실기 선생님께 질문하면은 더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찬 정보로 활용을 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민요도 마찬가지예요. 민요도 우리가 서울 지역 봐보세요. 뭐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이기 때문에 경서도만 하면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나오잖아요. 남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남도도 나오고 강원도 나오고 판소리 나왔어요. 지금 2019년부터 보면은요. 2019년에 지금 잦은 사랑과 화초타령 이렇게 나왔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반주에 소리북 해가지고 변경이 됐댔죠. 엊그저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 전년도에는 캔디 타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캔디 맞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그거 창작판 소리에 대한 거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상당히 실기에서 강하신 분들이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나 저거까지 해야 돼 라고 지금 상반기에는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과서 곡목을요 일단 다 부를 줄 안다고 하면 그 2차에서 그 얼마나 그 든든함 겪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서울이 꼭 아니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곡을 나는 다 불러봐야지 내가 어떤 교과서를 하더라도 할 수 있어가 돼야 되니까 특히나 내 사립 전형을 지금 막 보고 다니시는데 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들은 이제 많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너무 어렵게 내겠다고 저런 이제 캔디 타령, 뭐 사청가 이런 창작판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실기를 보고 이제 심층 면접 수업 지다 이것도 이제 2차 과목에 이제 속하는 거죠. 지금 심층 면접만 해가지고요. 아까 40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서울 같은 경우 뭐 15분 구상 15분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분수도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면접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업 지도안과 그러니까 면접 날짜하고요. 수업 시간, 수업 지도안 날짜가 하루 차이로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지금 이렇게 또 구상 시간도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 지역에서는 수업 나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집단 토의가 또 있어요. 예, 집단으로 한 6명, 5명 이렇게 같은 전공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실 거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시간대가 잘 맞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조정하실 것이냐 이런 문제 상황들을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열심히 토론을 해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걸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뭔가 이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보는 것이 이제 토의 시험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음악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생님,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선생님 뭘 많이 알아야지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 사건, 그래서 내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명감까지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았었어요. 앞에서는 개괄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서 2차, 1, 2차에 대한 시험의 전반적인 걸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죠. 저도 공문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가장 핫한 트렌드를 부단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시험이요 너무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임용시험이 그래도 뭐 임용시험에 나올 만한 거라는 거가 사실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있어요. 그게 교과서예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워낙 지금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트렌드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수업 지도와
문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원래는 수업 지도안도 평가원에서 낸 게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백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거 제제곡 던져주고 이거 만들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에서 많이 했던 거. 근데 지금은 딱 시험의 형태처럼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작성을 하시오라고 해서 조건사항들 폭탄으로 던져주고 이 조건사항에 맞춰서 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악보와 관련된 어떤 악곡들을 활용하라는 것이 6개, 7개의 어떤 자료들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정간부 악보도 나오고 오선보 악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음악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수업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미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 자료들을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짠 하고 몇 분 안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이제 발휘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 시험 같은 경우도 1, 2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에 제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경기도팀 자소서를 봐주고 있어요. 경기도는 이제 합격을 하면은 자소서를 써야 돼요. 자소서에는 근데 자소서 문제가 뭐였냐면 무슨 지역 무슨 거버넌스 마을 공동체와 협력해서 당신이 무슨 뭘 할 것입니까? 라는 굉장히 그 시책과 관련된 거에 파고들어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쓰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소서조차도 이제 뭐예요? 문항, 하나의 문항처럼. 자소서 옛날에 그냥 쓰면 됐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 자소서 쓰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내용, 지식이 없으면은 자소서를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급변을 하고 있구나. 이번 2차 시험도 만만치 않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수업 시험 이런 거 어렵고 당연히 면접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갈수록 1차보다 2차를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이제 패스가 됐으면 옛날에는 고득점으로 좀 패스를 했다. 한 뭐 시점 차이로 패스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정감 있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0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합산을 하지만 2차에서 너 10몇 점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허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경기는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2차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2차는 차근차근 각 상담, 제일 중요한 건 상담.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내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내용, 1차를 통과해야지 2차를 보니까 1차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4단계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화 단계. 그러니까 학문에서도요, 어떤 뼈대라는 거가 있죠. 중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거기에서 파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바보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냥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는데 책 덮고 나면 네가 읽은 거 말해봐 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해버리는 경우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도요, 어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단어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장 기억하는 거는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단어, 세 단어만 기억해 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가 뭐야? 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가는 방식.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구조화 단계는 바로 기본 중핵,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독이라고 나왔어요. 3월부터 7월 달까지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부터 회독 과정입니다 라고 바꾸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3월부터 7월까지 이론을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문제풀이반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노량진 용어로 말하는 돌리기가 회독이거든요. 그죠? 돌리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7월 달에 인제 내용 끝났는데 인제 내용이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온 것도 나갔다가 다시 불러들였다가 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암기가 되고 그렇죠? 무슨 인출이 되고 무슨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늦다. 제 판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억지로 힘들 거를 알면서도 사실
주 교재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강의하는 사람도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뭐 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이 가기는 갈 건데, 일단 회독에서요, 다각화를 좀 시켰어요. 그 다각화 시킨 게 뭐냐면, 종우스 심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한 줄 심화 클래스, 개론서만 클래스 이렇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분할을 시켰고, 그 클래스가 지금 3개나 나눠주면서 다각도를 계속 이거를 중복시키는 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해독에 대한 것은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 한번 듣고 그거 가지고 내가 외우고 암기한다? 그거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나 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표현의 방식에 대한 거가 아직 훈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사실 다이나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 그거는 뒤에서 더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인출 과정이 이제 8, 9월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풀반이라고 하죠. 문제풀이반. 뭘 좀 외워야지 기출도 보여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요. 매 해년마다 내가 공부를 한 만큼 보여요. 공부한 만큼 보여요. 나 기출문제 풀었는데 아니요. 공부를요. 3년, 4년, 5년, 6년 하신 분들은요. 올해 반드시 또 한번 기출문제를 샅샅이 보세요.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하세요. 그 정도까지 안목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어떤 그 안목 정도까지 그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시동을 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문제풀이반은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하나, 좀 더 하나 하고 그 바로 앞 단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은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거 알아야지, 외워야지 이걸 풀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문제풀이반에서 외우면서 이걸 외워야지 내가 기출도 풀었었던 거야 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기술반에서 10월, 11월에는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이론반이 진행이 돼요.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푸는 거고요. 파이널 이론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재를 갖다가 이제 회독을 막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가는 거가 정말 미치도록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과정이 지금 파이널 이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틀리고 나면 내가 더 많이 돌리면 맞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속력을 만들어주는 거가 파이널 이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좌 소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맘때쯤엔 이래야 되겠다. 이맘때쯤엔 이래야겠다. 라는 거가 보이실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비스에서 이게 자동 설정은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때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어느 때는 직강으로 나와서 집중을 해야 되겠고, 라는 것들이 계획을 이제 강좌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 직강으로 쭉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저 강의가 꼭 이 기간에는 선생님하고 직접 얼굴 보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하시라고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구조화 단계에서는 이제 종합셋으로 이제 기본 내용, 우리가 말하는 국악, 서양음악, 음악교육론들을 간략한 어떤 구조들을 보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때 이제 화성학이 같이 나가게 돼요. 화성학은 뒤로 갈수록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나씩 이게 장삼이야, 단삼이야 이거를 숫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면은 뭐 4월, 5월 달만 넘어가더라도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료가 폭탄으로 이제 넘치니까 이 자료를 소화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저거 계산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둔팅이 아니야? 막 하면서 자신을 싫어하게 되면서 화성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음이 그래도 좀 차분할 때, 인류할 때 기본적인 것을 다 익혀가고 우리가 심화 과정까지 좀 가도록 할 거고요. 올해 화성학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재즈 화성학적인 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코드 반주 같은 것도 그렇고 이번 정도까지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요. 제가 모의고사 때 올해 모의고사 때 제가 그 재즈 코드를 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이제 클래식적인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재즈 코드를 내니까 많이 틀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 시험에서 그걸 하고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쓰셨는데 이거는 신호예요. 이제 실용음악적인 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즈 화성학적인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는 닦아놓아야 되는 상태가 됐구나라고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재즈 화성학적인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소개가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며칠 뒤에 올라갈 강의 계획서 안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져갈 종음색과의 만남, 그게 이제 1월 달에 있게 되는 거가 바로 종음색 기본에서 이야기 되는데요. 사실 종음색과 친해지기 위한 정도인 단계뿐이고요. 주는 사실 마인드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셀프 마인드맵 작성이라고는 하는데 강의하고 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마인드맵 작성하세요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가 되겠잖아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요번에 마인드맵은 지금 새로 종음셋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마인드맵이 있었는데요. 다시 좀 개정을 해가지고 종음셋과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엑서사이즈 문제까지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줄 기본 워크북, 한 줄 정리라는 거예요. 한 줄 정리 문제예요. 기본 이론 문제. 그러니까 이론만 공부하고 내가 이거를 문항에 따른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 그냥 알아서 알았어. 다 알죠.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지. 그래서 아주 간결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처음부터 닦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성학 개념 노트. 화성학도요. 선생님 저는 화성학을 못해서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거 아니에요. 화성학은 정확하게 한 문제를 정확하게 10번 푸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거를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설명하다가 내가 어디에서 말하자면 화성의 맥락을 보라고 했으면 화성의 맥락의 앞과 뒤를 살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숫자 계산만 하더라. 아니면 왜 선생님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2도하고 4도하고 맨날 헷갈려요. 레파라, 파라도 이렇게 음정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2도를 4도를 했다, 4도를 2도를 했다. 이런 실수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10번 푸는 거가 더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화성학의 기본 개념 있죠. 말하자면 계류음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 계류음은 어느 위치에 놔야 되고 모양새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PAC 완전 전격 종지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5도하고 1도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 위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으뜸은 1도가 나오는 데에서 으뜸은 1도가 도미솔이라고 하면 C 메이저에서 1도, 1음이라는 것이 소프라노 상부에 있어야 돼 라는 그 조건사항들이 다 있는지 그게 완벽한 개념이에요. 근데 PAC 5도, 1도 끝! 그럼 완벽한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종지의 유형을 영어로 써라 라고 하면은 정답은 PAC였는데 이게 IAC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배워서 모르죠. 불완전 전격 정지냐 완전한 전격 정지냐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5도 1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만 온전하게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 못한다. 내가 많이 안 풀어봐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개념이에요. 공부는 뭐 무슨 공부든지 개념이 정확해야겠죠. 이번에 바뀐 마인드맵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전통 미학, 지금 음악교육에서 미학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또 배우셨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 이 정도는 배웠죠. 관련주의, 용어는 알아요. 형식주의, 표현주의, 절대 표현주의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악의 본질이 뭐야, 가치가 뭐야, 학자가 뭐야, 음악교육이 뭐야, 이 음악교육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를 각각 같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미학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단어로 뭐뭐뭐뭐가 있었지, 이게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종음셋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종음셋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프린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교재에서 거의 해결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두꺼운 교재로부터로 선생님들하고 이럴 때부터 수업을 하면 이거 임용 공부할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건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두꺼운 교재를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순서대로 지금 말하자면 관련주의 있었는데 관련주의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 표현주의가 이렇게 있었었고 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지 종음색 구조가 이렇게 짜임새기 이렇게 돼 있었구나 라는 거를 한 페이퍼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구나라는 것을 같이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두꺼운 책이 뭐 나쁠 일은 없잖아요. 많은 정보를 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먼저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재 안에는 이렇게 지금 바로 선생님들이 이 빈칸에 채워넣을 수 있게, 되도록이면 채워넣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빈칸으로 놔두고 이거 한번 써버리면 자국이 남아져서 그냥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내가 매번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서 말로 내가 표현해보는 거가 중요해요. 오히려 연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요, 말로 하면 어떻게, 내가 던진 말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넣는 엑서사이즈가 같이 들어가는 거가 이번 마인드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되는 회독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렇게 많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보시게 될 것들이에요. 3월부터 7월까지는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공부를 내가 지금 재수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실력이 올라가요. 이 기간. 문풀밭 때 실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문풀밭 때는 과거에 공부했던 걸 그냥 끌어올리는 정도예요. 상반기 때 내가 일하느라고 그냥 공부 뭐 인강으로 듣고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많이 밀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배속으로 듣죠. 그러면 다 2배속으로 들어온 속도대로 나가죠.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3, 7월 달에는 정말 공을 들여야 되는, 이때 실력이 확 올라가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종합세 한 줄씩만, 이게 원래 작년에 기존에 했던 거예요. 토요일날 강의는 지금 저렇게 갈 거예요. 원래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래서 종합셋이라는 교재가요, 원래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 보셨을 텐데요. 검정색 종음셋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종음셋이 계속 새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음셋 작년 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작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 거 쓰시면 되고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미 작년에 났던 그 오탈자 같은 것들 모두 깨끗하게 수정이 된 상태로 지금 다시 개정판이 지금 색깔별로 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종색 교재는 곧 만나시게 될 거고, 한 줄 심화라고 있죠. 아까 한 줄 기본이 있었죠. 한 줄 심화 해가지고 이거는 책자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의 책을 받으시게 될 거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택배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낱장으로 가지고 다니면 찢어지고 색도 누래지고 손때 타고, 그래서 낱장으로 돌려다니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서 선생님들이 관리 편하시게 책자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 한 줄 심화에서는 답지까지 모두 다 제공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교과서 분석, 이게 이제 교과서 분석반이고요. 저기 아까 뒤에 있는 전보 사이즈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책 하나가 있었을 텐데, 그게 교과서 분석집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교과서 분석, 제가 이 교과서 분석반을 2년 만에 강의를 다시 찍어요. 그러니까 2015가 맨 처음 나오자마자 저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죠.
그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강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도 2015를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공부해서 이거를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강의가 좀 늘어지는 거가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절대 목표가 제발 강의를 짧게 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을 너무 스트레스 주지 않고 제발 강의를 짧게 하면서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거가 제 목표인데요. 교과서 분석반은요, 아직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체 스케줄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지금 학원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스케줄이 갖춰지는데, 중간에 지금 교과서 분석반을 이 심화 과정에서, 해독 과정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저기에서는 이제 교과서 문제들을 드릴 거고, 그 교과서 문제에서는 2차에서 꼭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어떤 수제천이 나왔다. 수제천에 무슨 여는 형식이 나왔다. 그럼 그림 같은 악보들이 나오고 정관보 그림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림 악보 그려보세요까지 낼 거예요. 그거는 사실 2차에 더 적합한 거거든요. 칠판에서 내가 딱딱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2차 가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를 좀 동시에 좀 잡자라고 하는 목표로 교과서 분석반은 이번에 그렇게 강의를 다시 찍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론서 강독반, 이게 이제 올해 새로 만들어진 반이에요. 개론서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론서 강독반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한 주 정리 문제의 모든 개론서들에 대한 것들을 재정리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 노량진에 다니는 어떤 말들을 개론서를 읽어야 된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 개론서를 안 읽어도 될 만큼 한 주 정리에 그거를 모두 담았는데, 마음적으로 내가 개론서 한 거는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계셨던 것 같아서, 개론서를 오역하지 않고 좀 온전하게 하나하나 다북다북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반이 바로 개론서 강독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국악에서는 백대웅 선생님 전통음악개론과 서양음악에서는 민은기 선생님 이 두 책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양음악 들배 많이 하셨죠? 그죠?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 보통 뭐 서한범 선생님 책이라든지 뭐 김용훈 선생님 책을 학교에서 많이 쓰셨을 텐데요. 이 교재는 사실은 수준이 좀 더 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교재인데, 이 교재를 선택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종합세에도 이 내용 담아져 있고 한주 심화에서도 이 내용 다 문제로 됐어요. 근데 원문 자체를 다시 한번 줄글로 쫙 읽어가면서 앞뒤 문장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큰 덩어리의 그림이 만들어졌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론서 강독반을 올해 이제 개설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개론서반이 사실 초수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따라가 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거예요. 왜냐면 개론서를 나 혼자 읽다 보면은 이상한 데서 포인트가 자꾸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개론서 강독반은 되도록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한 권 정도는 내가 개론서를 좀 독파를 하겠다라는 걸 도와드리는 반응. 그냥 특별한 자료도 없어요. 온전하게 그 문단을 정리하고 그 문단에서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용어로 표현이 됐고 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시험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이 개론서 반을 좀 선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야간반 개설을 했어요. 개론서 반은 지금 확정은 지금 학원에서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그래서 교육학을 그날이 사실은 교육학 강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시고
뭐 스터디 하나 하고 나 혼자 자습하다가 마지막에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다현아하고 같이 어거지로라도 내가 이 시간을 알차게 좀 보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 이 힘든 몸을 이끌어서라도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는 거 상당히 머리 아프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구조화를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도.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뭔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어떤 효과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또 그거를 저녁이 좀 힘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찬찬히 읽어가는 어떤 습관이 또 공부를 할 때 정독을 하는 습관을 좀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서 강독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간 때는요,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게 되면, 내가 기본 이론반에서 만들었던 그 마인드맵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빈칸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셀프 마인드 맵을 보완, 내가 만든 거에다가 이것도 더 붙여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붙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마인드 맵이 탄생이 돼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는 거는요,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가 아니에요. 강의 듣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아요. 그래서 강의만 그냥 수수수 강의 열심히 듣고 강원 열심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거는 보겠어요. 핵심 요소들이 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각도 접근을 통해서 셀프 마인드 맵을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정리가요. 한 줄씩만 3천字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조교 선생님들께서 이거 답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3천字하면 사람들이 다 기겁해서 도망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문제 풀어봤던 거를 숫자를 대략적으로 셀 수도 없었어요. 대략적으로 세보니까 한 3천 몇백 개의 문제가 3월부터 7월까지 풀었던 문제더라고요. 답안지까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론서, 웬만한 개론서들, 뭐 4~5권 정도의 웬만한 개론서들을 압축시키고 거기에 공통 분모들이 되는 거는 문제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올해는 좀 컨셉을 문항별로 제가 카테고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 정리 클래스가 지금 따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수준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초수이신 선생님들께서 종세 하다가 바로 문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욕심에 문제도 빨리빨리 풀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문제 풀이반에서 던져주면 또 그때 맞아 그때 틀리면서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시간적인 딜레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수준을 달리해서 클래스를 분할시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출 과정이에요. 인출 과정에는 기출 분석제 올해 아마 한 5월 정도 넘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지금 이전 거고요. 이건 절판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 기간 동안에 풀도록 할 거고요.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기출 분석 하셨던 분들은 연도별로 분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올해는 똑같이 갈 수가 없죠. 올해는 또 테마별로 갈 거예요. 올해는 테마별로 가서 테마별로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인텐시브한 과정들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이 있는데요. 제 문제풀이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챕터별로요,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동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몇 주 동안은 국악, 몇 주 동안은 서양음악, 이게 아니라 문제가 7가지 영역으로, 이건 작년과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7, 8월 달에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밸런스를 못 맞추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공부가 이제 문풀반에서 만약에 국악을 한다라고 하면 국악 막 열심히 하는데 서양음악이 갑자기 훅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서양음악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잠을 쪼개가면서 스터디를 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7가지 영역을 매일 주마다 자극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거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 악곡 이론이라고 나온 것은, 앞에서 우리 교과서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만 나오는 뭐 기타라든지 뭐 기타 스트로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서 낸 문제들이 챕터 1, 챕터 2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 챕터는 좀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이 노량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국악, 서양음악, 음교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실은 대중음악의 공부를 너무 선생님들이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사실 앞으로 뺐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중요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뭐 국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음교론을 막 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 막 대중음악을 하세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중음악 선생님도 공부하신 적 별로 없잖아요. 내가 실용음악을 나오지 않은 이상 코드 반주, 뭐 재즈 코드 반주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영역에 대한 순서는 제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배치를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화성학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역별로 쪼개가면서 개념을 정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풀이라 해서 지금 우리 모의고사 수준처럼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느냐의 문제풀이로 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보다도 문제는 훨씬 좀 더 간단해요. 그렇지만 무슨 효과를 노린 거냐면, 문제도 우리가 풀어나가야지 어때요? 내가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거 외우면 되겠구나. 근데 한 문제를 모의고사형 같이 들이면 이 한 문제를 푸는데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을 못 나가니까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를 살짝 적용해보는 정도. 항상 우리한테는 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성학 문제도 그렇게 제시가 될 거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도 매 주차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자극을 이제 시켜드리는 거죠. 음교는 서양음악, 국악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론 파트에서 했던 것들을 챕터별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전기술 단계입니다.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이론반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는요, 지금 이렇게 시험지 형태로 해가지고요, 시험지 사이즈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해설 책자가 나가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를 제가 문제를 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봤던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이렇게 조합을 했던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 출처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문항을 만들 때 개론서 한 4-5권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 문장, 이 문장의 어떤 형태들을 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대영 전통음악개론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의 원문을 그대로 실려줘서 책 이것저것 안 찾아보게. 그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공부 막판이 되면 책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고 정신이 없게 돼서, 공부는 가장 깔끔한 책상에서 가장 간단한 필기도구로 했었을 때 가장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것은, 내가 틀린 문항에 대한 것은 해설 책자만으로도 온전히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책자 안에는 문항된 배점 점수와 정답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들이 함께 실려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강 선생님들께서 글쎄 이번에 이제 실시간 영상반이 이제 생기게 되면 아마 모의고사를 아마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인강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동일하게 OMR 카드까지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6회 문제로 전 영역을 총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6회만 나가요. 모의고사요. 2회 이상만 풀어도 스트레스가 극으로 달아요. 제가 또 이 모의고사를 설계를 할 때 목표는 뭐냐면 6회에서 제 스스로의 목표, 6회에서 적중률 100%를 만들자. 이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6회 안에서 모든 어떤 영역들이 건드려질 수 있게 그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험이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도 어렵더라 했는데 이번 시험 보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한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가 굉장히 많고, 이게 기입형이야? 기입형이면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거예요. 6회 문제에서 전 영역을 총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극이 될 수 있게 배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절대 저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것은 별로, 모의고사는요, 3, 4번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시간에 정확하게 풀면 어느 정도 그 방법과 스킬에 대한 것, 자기 속도에 대한 것은 조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 6회를 정확하게 풀었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횟수는 줄여들지만 이 안에서 이제 제 스스로 강사 다이나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지병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1회부터 6회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 보고 나오셨던 이제 수강 선생님들께서 4회, 5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풀어보시는 거. 네, 그거를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모의고사 때는요, 거의 매일매일 상담이 이루어져요. 끝나고 채점하고 갖고 오세요. 틀린 거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니까요, 상담도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지 자기 점검이 되어야지. 선생님 당장 가서 국악 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학 파트 다 틀렸네. 정학 파트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거 다시 개관부터 다시 잡읍시다. 그런 어떤 설계가 스스로한테는 사실 어렵거든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코칭을 해서 순서, 여기서부터 이번 주 안으로 이거 해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음번엔 정학 파트는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이런 상담들을 꼭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저랑 친해지세요. 자, 그 다음 시간을 단축해준 해설책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일주일 막판지는 파이널 스터디라는 거는 뭐냐면 정규 강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파르타 스터디인데요, 일주일 전에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전에 왜 하느냐라고 하면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혼자 공부하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이때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정신이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호루락 내리라 하는 상황이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음교하고 음악 교육을 하고 있으면 국악 해야 될 것 같고, 국악하고 있으면 서양음악 해야 될 거고, 서양음악 하면서 교육과정 해야 될 것 같고, 화성학 다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제가 아침에 9시부터 해서 한 6시까지 정규 시간대로 해가지고 거의 3분, 5분, 10분 단위로 제가 타이머 재고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지금 암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9시간, 10시간 동안 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체를 돌려가는 것을 거의 일주일 동안 마스터를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타이머만 재요. 타이머만 띠딕띠딕 울리면은 자, 넘기세요. 빨리 넘기세요. 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스터디는 꼭 참석을 하세요. 분명히 효과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이나 스페셜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규관장에 대한 거였고요. 다이나 거에 특화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 다이나 강의에만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요, 조음셋 시스템에 대한 거, 요번에 이제 한 금액까지 저희가 완성을 하면서 모든 그 주 교재 조음셋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들이 그 순서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제시될 거예요. 근데 이 교재 뭐 워크북이라는 거 한다면은 한 줄 정리 그 문제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원 라이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조음셋에 수많은 악보들이 담아져 있어요. 수많은 악보들을 이게 지금 조음셋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음셋 지금 슈토카우제는 부분이고, 이게 뒤에 지금 영상이 나오죠. 음원 라이벌리가 뮤직서커스에서 전곡이 지금 서양음악 같은 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음원이 지금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악보를 애우겠다고 이것저것 검색하는 시간조차 우리한테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음원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캠프, 지금 작년 스파르타 캠프 사진이에요. 저희가 3박 4일 동안 인천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이 캠프를 진행하는데, 보시다시피 한 8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맘때 이제 스파르타 캠프를 하느냐면, 시만 끝나고 나면 문풀 이제 들어가죠. 문풀 저희가 한 1, 2주차 지나고 나서 가는데, 문제 풀고 싶어 봤던 거야. 근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외우고 싶잖아요. 그 욕심이 들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3박 4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 외우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 뭐 마인드맵 하신 거 있는 거 보이시겠는데, 마인드맵을 조별로
뭉쳐서 같이. 자, 제가 20분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12시간 동안 공부했던 거, 거의 12시간, 13시간씩 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했던 거 마인드맵 시작하십시오. 라고 해서 조별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우다다다다다다다 정말로 스파르타로 공부로서 힐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 캠프가 있게 되고요. 2차 종합반, 제가 평소에 이러고 다녀요. 고시생처럼. 자, 2차 종합반은요, 저희가 여기서 진행이 안 되고요. 뮤직서커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뮤직서커스는 실기 전문 교육기관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기를 하면서 제하고 이제 코칭 시간, 뭐 실기 갔다가 연습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 한 자리에서 모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와 관련된 모든 것은 여기에서 다 일어나요. 그리고 스터디도 마찬가지. 스터디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되면 전쟁이에요, 노량진이.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게 뮤직서커스가 이화여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실기와 그 다음에 모든 면접, 토론 이런 것들 그리고 스터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앉아서 같이 남이 하는 것들을 남이 수업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코칭해주고 다이나가 거기에서 또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 또 교정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모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종합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교재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인드맵 교재 앞에서 보셨듯이 지식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한 주 정리의 기본 심화가 나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기본 그 개념서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통해서 개념 확립을 하는 단계, 그리고 지식의 종합화. 여러분들은 시험장 들어가실 때 딱 이 종합셋을 들고 가시게 될 거예요. 거의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은 종합셋을 그냥 들고 가세요.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종합셋으로 자기만의 서브노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될 거거든요. 자, 한급맵이 이렇게 작년까지 제가 썼던 한급맵인데 올해 지금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마인드맵이 아니죠. 아까 제가 보였던 마인드맵 아니죠. 이거 셀프 마인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수강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다다음 주부터 구조를 잡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를 통해서 심한 내용들이 파지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정리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기본 이론만 문제고 이게 심화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종묘제략에서 용도를 이야기를 하고 유래에 대해서 세종세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심화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제략의 종류, 그러니까 용도가 제략과 관련된 건데 제략의 종류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류를 써보셔야 해가지고 제가 참고했던 개론서 장사훈 선생님 책, 김영훈 선생님 책 해가지고 다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아까 세종세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 세종만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문제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각 주로 정답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게 바로 이제 기본에서부터 해서 심화 문제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조음색 교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거 있으신 분들은 작년 거 쓰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보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지금 종합셋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실내악이다 라고 한다면 교과서 제시하고 2015 교과서 제시하고 트리오 부분, 그 다음에 사중주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동일곡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교과서 외악곡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과서 외악곡이 개론서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라우트에서 이거는 교과서에서 이 악보를 보여주고 이 정도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라우트에서는 이 악보를 보여주고 지금 이제 스코어 전체를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이런 어떤 특징들을 설명을 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교과서 따로 그 다음에 뭐 개론서 따로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셋에서는 그것들을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원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셔서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국악 같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밀락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정의, 가사, 역사, 이미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왜 잘해야 되는지 알겠죠? 마인드맵에서 역사, 가사 뭐 이런 것들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키워드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뭐 여밀락 하면 우리가 여밀락만, 여밀락령, 여밀락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밀락 시리즈도 그냥 낱개로 그렇게 외우다 보면 선율이 어떻고 리듬이 어떻고 하고 난 다음에 여밀락만 들어가서 또 선율이 어떻고 리듬이 어떻고 헷갈려요. 그래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 이렇게 표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조음수의 특징은 표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악 같은 경우는요. 정관보고 오선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함께. 함께 좀 비교를 같이 해보면서 해야지 특히나 식임새 같은 것들은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오선보가 조금 더 편하니까 정관보에서 이렇게 된 식임새는 이렇게 오선보에서 표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동시에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교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기초하고 총론책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제가 음교론 책에서 참고한 책만 해도 10권이 넘어요. 거기에서 공통된 부모들, 그림들, 자료들 이렇게 실어놨고 요번에 나왔던 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코다이만 하더라도 이렇게 긴 코다이 음절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조음수에서 좀 개정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다이 음절만 하더라도 이 책 저 책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표를 완성해서 헷갈림 없이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제일 귀찮아하는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육과정은 지금 제가 특징이 있는 부분들 몇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1차부터 2015까지 교육과정의 뭐 성격, 목표, 내용 이런 것들을 낱개로 외우면은 정신이 없죠. 표로 정리되면 뭐 원만한 인격이란 거는 1차부터 몇 차까지 있었고 조화로운 인격은 몇 차부터 몇 차까지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외워지는데 구조화돼서 외워지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겠죠. 외우는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을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있었지 조음수 어디에 있었지 이게 기억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커리큘럼과 강좌 안내를 했고 교재 소개를 했고요. 몇몇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받은 거를 제가 Q&A로 좀 만들어 왔어요. 공부를 이제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어떤 커리큘럼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셨던 분들, 뭐 제가 심화 때부터 들어갈까요? 선생님 문풀부터 들어갈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월 달에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패키지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패키지 구성을 작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뭐 이미 기출도 들었을 거고 교과서도 들었을 거고 해서 그거는 빼고 전체 과정과 그걸 뺀 과정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 2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 싹 없애버리고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학원하고 잘 우리가 협상을 해서 좀 우리 수강 선생님들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전체를 모두 들어도 조금 좀 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를 모두 내가 필요에 따라서 기출을 내가 했더라 하더라도 분석을 하더라도 또 내가 성장 상태에서 그 기출을 갖다가 누군가의 어떤 가이드로 갔었을 때는 훨씬 또 더 많은 게 보이고 교과서도 내가 수십 번 보더라 하더라도 내가 성장된 상태에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라든지 평가들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키지에서는 전체 과목들을 그냥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건 하나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내가 공부하는 데에서 뭔가 부족함이 없게 그러다 보니까 강좌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서 뭔가 찾아서 갈 때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속력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강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도 사실 지금 걱정이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됐는데 양한 개서만 2번 나오고 저기 종일반 1번 나와야 되고 교과서 분석반 중간에 들어가면은 거의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해야 될 판인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이 몸 다 불사르리라 하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년 좋은셋은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근데 이제 내가 수업을 듣다 말았다, 뭐 오탈자 같은 거 정확하게 못 고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번 새로 개정된 거가 더 나을 수 있고요. 원래 이제 거기다가 작년에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서브노트를 잘 만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 조음셋에서 옮겨가는 과정을 깨끗하게 다시 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파르타 캠프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 좀 어폐가 있고요. 스파르타 캠프는 누가 가야 되나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누가 가야 되나요? 뭐 누가 가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호텔 스테이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바다의 앞에서 바다를 보고 있어도 좀 덜 불안한 장소를 선택하고 싶다. 만나면 우리가 바닷가 앞에서 하거든요. 공부로 힐링을 하고 싶다. 공부로 힐링? 글쎄요, 공부로 힐링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힐링 돼요. 왜 힐링이 되냐면 이때 되면 정말 마음이 불안해요. 진짜 마음이 불안한데 3박 4일 동안 정말 스파르타를 해요. 근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하거든요.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같이 고생하고 나니까 뭔가 그 전우애가 생기면서 우리 합격할 거야. 꼭 합격하자라는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거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 진짜 한 이틀 동안은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안정감이 들고 남들이 지금 날 더우고 하는데 짜증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는 공부했어 라는 그것 또한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 날씨가 더울 때 자기의 어떤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들도요. 그래서 스파르타 캠프는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거에 필요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공지는요. 스파르타 캠프는 5월달 넘어가서 공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기상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기상담은 뮤직서커스에서 훨씬 더 자료를 가지고 실기상담을 받으세요. 선생님 저 한번 들려주시고요.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불러보고 채점표 받았고 그거에서 선생님 다른 사람들 서울을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선생님 이게 부족하네요. 선생님의 어떤 기준 실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뮤직서커스는 어떻게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인강 베이스, 그러니까 플랜러닝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공목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공목이잖아요. 그 레슨 다 받으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립러닝 시스템은 동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그 공목들을 거의 다 웬만하면 70~80%는 소화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튜터링 시스템이라서 별로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잘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채워야죠. 무슨 양인지 되도록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것을 해서 레슨 선생님한테 가야지 더 그 이상을 하는 거지. 악보도 보지도 않고 거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에너지 아까운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기상담은 뮤직서커스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나쌤과 보통 이제 저를 부를 때 에나쌤 하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에나쌤 하고 부르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 에나0919 하면 제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이시고요. 우리 실기 선생님, 뮤직서커스 김나나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어가지고 짧게 실기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청음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그냥 어떤 스타일인지만 조금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고 거기 오선지가 있거든요. 문제를 좀 풀어보실 거고요. 문제의 형태는 리듬이나 음정이 여러 지역에서 나왔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냥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감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8마디예요. 예비박은 있습니다. 예비박 있고 그 다음에 마디 연주되는 순서가 전체, 그 다음에 1, 2, 1, 2, 1, 2, 3, 4, 3, 4, 3, 4, 5, 6, 5, 6, 5, 6, 7, 8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될 거예요. 스케일 먼저 연주되고 이제 1, 2 연주될 거예요. 1, 2마디. 일, 2마디요. 일, 2, 3, 4까지 연결됩니다. 삼, 사. 삼, 사, 5, 6까지 갈게요. 오, 6. 오, 6, 7, 8. 칠, 8 한 번 더 연주돼요. 마지막 전체 마디 연주됩니다. 쉽지 않으셨죠? 답지를 한번 보시고 혹시 다 맞은 쌤이 있으시면 무리 없이 서울을 지원하셔도 될 거, 서울 경기는 무리 없이 지원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답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체감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굉장히 무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다양한 지역에서 좀 나오고 충남이나 뭐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서 음정은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임줄이 나오는 형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된, 그러니까 표시된 부분에서 서울이라고 써있는 리듬 같은, 그러니까 서울은 거의 정박 리듬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붙임줄이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리듬에 좀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선 보시면 C플랫도 이런 것도 꼭 나오는 음정이거든요. C도처럼 C플랫도 같은 선율은 굉장히 편하게 좀 들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창을 좀 같이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음정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증사도는 아주 좋아하는 선율이죠. 꼭 내는 음정 간격이거든요. 뭐 충남, 좀 쉽다고 좀 여기는 충남이나 그다음에 이제 박자표 유추 지역이긴 하지만 충북 뭐 이런 지역에서도 증사도는 한두 개씩은 꼭 나와요. 그래서 증사도도 좀 음정이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음정 연습 좀 같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저런 리듬, 이제 이런 거를 흔히 단기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리듬으로 이제 이거를 외울 건데, 이런 리듬은 이제 모든 지역에서 무조건 나오는 리듬이니까 저런 리듬은 어렵지 않게 좀 기보가 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작년 서울이 그러니까 예비박이 없었어요. 예비박이 없을 때 저렇게 5마디처럼 이렇게 쉼표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도 예비박 없는 형태에서 정박이 아닌 리듬에서도 좀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지역의 음정과 리듬이 좀 들어가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그냥 청음 때문에 좀 지역을 고민하시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난이도는 서울 난이도 정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창청음이 지역별로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청음이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전이나 경남 지역은 청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 빼고는 모두 다 청음이 들어가니까 청음은 그냥 그 두 지역을 생각하시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모두 다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시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없어져서 경기 지역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시창은 좀 부담이 덜어졌고, 서울은 그대로 시창을 좀 보고 있기는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볼게요. 문제 스타일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방금 풀었던 느낌이 무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시키지만 시키가 아니죠. 시키의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고 불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막 좀 음정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스타일이 무조고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제 지역이 서울, 인천은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은 조금 쉽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번 연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는 이거보다 리듬은 좀 쉬워요. 리듬은 쉬운데 선율이 어렵고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좀 그런 차이가 있고, 전남도 어려워요. 전남도 약간 무조의 좀 형을 띠고 있어서 전남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선율은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청음 준비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박자표 유추인데요. 박자표 유추 지역은 뭐냐면 박자표를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스케일을 쳤잖아요. 그 스케일을 치고서 이게 4분의 4인지, 뭐 4분의 3인지, 뭐 8분의 6인지 이거를 그때 유추를 하셔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지역은 충북, 전남, 제주, 강원 이렇게 나오고 거의 4분의 4박자가 근데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해요. 박자표 유추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조성청음 지역이 있는데, 조성청음은 C키가 아닌 뭐 G키, F키 뭐 이런 지역, 이런 이제 문제 스타일이고요.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전북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C 메이저, A 마이너 이렇게만 나오고 있기는 해요. 부산은 작년에 E 플랫까지 나왔기 때문에 플랫 3개나 샵 3개 정도까지도 준비를 부산을 생각하시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템포를 좀 템포가 또 굉장히 좀 난이도를 좌지우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템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들으셨던 템포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느린 거와 빠른 거의 딱 중간 형태였거든요. 아주 빠르지도 않고 아주 느리지도 않고. 근데 지금 풀었던 것보다 확 느린 형태가 서울, 인천, 충남. 되게 느려요. 되게 느린데 느려서 할만한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화려해요. 리듬이 좀 이렇게 잘 세지지 않을 정도로 좀 화려한 스타일이고, 빠른 지역은 지금보다 확연히 빨라져요. 좀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끝나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경기, 전남, 충북 이런 지역이 좀 템포가 빠르게 연주가 돼요. 근데 이제 템포가 빠르게 연주되면 그만큼 난이도는 조금 쉬워요. 2박자, 1박자, 3박자 이런 리듬이 좀 나오긴 하는데 체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템포에 따른 지역도 좀 구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연주되는 방식이 지금은 많이 미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미디 연주기 때문에 그냥 미디 음원을 듣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외 충남, 경북, 강원, 광주, 세종 이 지역은 피아노로 연주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푸실 때 훈련을 하실 때도 좀 피아노 연주로 듣고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미디로만 듣다 보면 또 그 느낌이 다르니까 좀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스타일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시는 일이 훨씬 더 작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지역을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는 서울이랑 경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으셔서 서울, 경기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울은 작년을 기준으로는 예비박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일 연주되고 그 다음에는 뭐 예비박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 예비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가 막 첫 박에 나오면 그거를 이제 못 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템포 밀리고 막 이거 카운팅 밀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으려면 기본 리듬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부점이 모르고 뭐 세디단을 모르고 이래서 틀리는 게 아닌데 그 리듬이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리듬이 뭐 부점이다면 따단 이거잖아요. 이게 완전체로 연주가 되지 않고 붙임줄이 들어가면 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을 때도 얘가 부점이네 이렇게까지 들릴 정도로 되셔야 방금 풀었던 문제도 조금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고 서울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연습을 조금 리듬을 좀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템포는 느리고 리듬은 화려하고 선율은 방금 풀었던 것처럼 묻죠. 근데 지금보다는 쉬워요. 선율은. 서울은 대신 리듬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는 서울이랑 가장 차이는 뭐냐면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막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막 다다다다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 끝나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 어렵다고 느끼는데 생각보다 답지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빠른 템포에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지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80에서 85 정도가 실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템포인데 95 정도까지는 해놓으셔야 이제 85가 편하게 풀리게끔 되는 템포가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경기를 준비하시면은 이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음정에 집중을 해서 많이 훈련을 하시긴 할 거예요. 음정에 좀 변별이 있거든요. 5마디 같은 경우에서도 막 증팔도 이런 도보다 티에서 더 올라가는 증팔도 음정 같은 게 좀 나오니까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기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연습하는 훈련을 경기는 좀 맞춰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경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청음을 볼 때 조금 더 내가 점수를 더 받고 싶은 약간의 좀 전략이 필요해요. 약간 전략을 좀 짜고 가는 것도 중요는 해요.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러면 방금 풀었던 문제를 조금 그러니까 보면은 8마디 문제거든요. 모든 지역이.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는 조금 난이도가 모든 지역의 스타일을 넣다 보니까 1, 2도 쉽진 않았고 7, 8도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긴 했어요, 느낌이. 근데 이제 시험의 문제는 1, 2랑 7, 8은 할만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어렵지도 않은 데다가 연주하는 순서가 1, 2, 1, 2, 1, 2, 3, 4 3, 4,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2마디당 3번 연주해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쉬운 1, 2마디를 2번이나 연주를 딱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 체크할 때 얘를 체크를 못해도 이때 충분히 얘를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별이 여기예요. 3, 4랑 5, 6의 변별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3, 4, 5, 6에서 틀려요. 뭐 음이 틀리든 뭐 내추럴 표시를 안 하든 뭐 리듬이 틀리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변별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연주되는 이 횟수는 똑같지만
1, 2, 3, 4 해서 넘어가는 3, 4로 한 번이 체크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들어야지 할 때 그때 3, 4 한 번 연주되고, 그 다음에 약간 정확하게 기복 못했는데 이러는 이제 3, 4에서 5, 6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편하게 기복 안 되고 막 빈 구간이 나와요, 이런 데서. 그래서 얘를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3, 4, 5, 6에 우선은 빈 구간이 있으면 안 되고 1, 2, 7, 8에 너무 처음에 전체 할 때 에너지를 너무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마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약간의 스케치 정도 내가 그냥 부담 없는 섞기 편해서 스케치만 하시고 3, 4, 5, 6을 미스가 안 나게끔 조금 주력을 해서 여기를 많이 따는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 연습하실 때. 그러면은 확실히 좀 틀리는 미스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3, 4, 5, 6에서 변별이 꼭 생겨버리니까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청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어디 기출 이렇게 써 있었지만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뮤직서커스 카페에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청음에 대한 지역 상담이나 이런 개별적인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개별 상담 신청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의 알찬 정보를 드리고 저도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공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10시간 걸릴 공부를 1시간 안에 압축을 하는 거고 이것저것 찾아봐야 될 책들을 압축시켜서 좋은 자료로 드리는 거고 그죠? 그걸 함으로써 이제 공부의 어떤 효과성을 느끼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에서 힘이 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에서 방황을 할 때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과 내 어떤 에너지와 젊은 에너지와 패기와 이거를 지금 내가 여기다가 쏟고 있는 건가 맞나? 라는 거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공부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내 일상의 어떤 생활 자체도 사실 온전하게 굴려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이 기간 동안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은 뭐냐면 제가 어떤 분들한테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하려면 노력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냥 행복이 따라오나? 공부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내가 지금 이걸 알아가고 있고 이 나이 먹어서 아는 게 다행이야 라는 거를 느끼면서 해야지 그게 공부에서 뭔가 성장이 있고 힐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명심을 좀 해야 될 거가 첫 번째는요. 나는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요.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살았었어.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안 해서 합격을 못하는 거래. 그런 헛소문들 있죠.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노량진은요, 진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도 어제 새벽 거의 평균 3, 4시에 자거든요. 그리고 한 8시? 이 정도에 일어나요. 365일 그래요. 거의 그래요. 뮤직서커스에서 저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새벽 2시 정도까지는 거의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연구를 해야지 같이 연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저도 강의를 준비를 할 때 항상 물론 아무것이 없이 내가 10시간 이렇게 하라면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정교하게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두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합격을 못해.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심히 살면 되나요? 그것만은 또 답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바른 길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노선을 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분석이 필요해요. 그냥 누구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사면 된대. 개론소 봐야 된대. 그래? 그럼 개론소 봐야 될 때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론서를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힌 상태인 건지, 용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내 상태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은요, 전략이 안 나와요. 항상 모든 거에는 분석과 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그거 진짜 명심하세요. 선생님, 저 작년에 기출문제 봤어요. 근데 또 풀어야 될까요? 제가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기출문제 펴놓고 이거를 나한테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해봐. 제가 그렇게 시켜요. 네, 선생님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3초 안에 나가요. 그래서 오래 공부를 하실 때는 늘 돌다리를 두들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정도 하는데 근데 뭔가 좀 찜찜해요. 뭘 더 해봐야 될까요? 가지고 오세요. 공부하는 어떤 적을 가지고 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은 그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공부를 내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을 옆에서 같이 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지. 제가 가르치는 거는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1년 내내 같은 페이스대로 가는 거, 우리가 보통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노량진의 고시의 강사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공부를 쉽게 하는 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그죠? 공부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치만 그때에 누구한테 기대할 것인가? 누구하고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그게 하루 내가 생각을 달리 먹는 거가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 성장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계획한 거는 끝냈어. 라는 그 성취감을 한 단계 쌓아갔을 때 마지막에 거대한 성취감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1년 강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늘 여러분들의 강력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